피부과 시술들을 S 플러스부터 C등급까지 사실 P는 최고의 가성비 시술입니다. 시술 직후에 거울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내가 쓸데없이 고민하다 늦게 왔구나. 일본 환자분들은 막 거울 보자마자 막 스고이 막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하다 보면 되게 민감성 피부로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새는 또 많이 권하진 않고 제가 선정한 S 플러스 등급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할 때 물어보세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시술이 진짜 좋다더라. 저한테도 좀 맞을까요? 이거 정말 효과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주변 사람들도 피부과 관심을 갖고 시술하시고 유튜브에도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뭘 믿어야 될지, 내가 이걸 해도 될지 되게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현실적인 기준으로 시술들을 조금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피부과 시술들을 S 플러스부터 C등급까지 티어 리스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떻게 티어를 나눴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S 플러스는 이건 진짜 추천한다. 이거 안 하면 진짜 바보다.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보상한다. S 티어는 효과는 정말 좋은데 약간 좀 통증이 있다. 아니면 조금 약간 비용이 살짝 부담이 된다. 그런 시술들이죠. A 티어는 많이 찾으시고 효과도 썩 괜찮은 시술들입니다. C등급은 나쁘진 않는데 효과 좀 별로인 사람도 있고 단점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시술입니다. C는 개인적으로 막 크게 권하고 싶지 않은 좀 더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 시술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C 티어라고 해서 절대 쓸모없는 시술이라는 건 아니고요. 모든 시술은 특정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C 티어 시술이 더 적합한 분도 있어요. 자, 제가 선정한 S 플러스 등급은요, 바로 보톡스입니다. 좀 뭔가 특별한 시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식상하다고요? 보톡스가 피부과 시술의 스테디셀러고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표정 지을 때 생기는 주름, 미간, 이마, 눈가 같은 곳에 보톡스 하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주름은 한번 깊게 생기면 흉터처럼 패여버리기 때문에 그건 다시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방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다음부터 근육이 발달했다면 근육량을 줄여줘서 턱라인을 좀 갸름하게 만들거나 어깨 승모근, 종아리 같은 근육 관리에도 쓰이죠. 보톡스는 시술 시간이 짧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아서 최고의 가성비 시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효과가 아주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표정 주름은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보톡스를 맞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육 힘에 따라서 보톡스 맞는 주기는 개인차가 조금씩 있는데요. 간혹 내성이 생기면 어떡하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한 번에 너무 과량의 보톡스를 맞지 않고 주기를 지켜서 시술을 해주시면 내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포텐자는 S 등급입니다. 포텐자는 개인적으로도 진짜 좋아하는 장비인데요. 마이크로 니들을 사용해서 피부 내부로 직접 들어가는 방식이고, 니들 RF라고 해요. 직접 피부 안쪽에까지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좋냐면 팁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모공 전용 팁, 흉터 전용, 여드름, 홍조 전용, 타이트닝 해주는 정말 그 모든 피부 고민에 맞춤형 시술을 해줄 수 있도록 장비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펌핑 팁인데요. 이걸로 스킨 부스터 같은 이제 약물을 피부 속으로 직접 넣어주면 아주 효과적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통증 때문에 이제 리쥬란 손주사 맞기 싫은 분들, 저도 사실 리쥬란 손주사는 아파서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펌핑 팁으로 넣어주면 아주 좀 편안하게 시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너무 세게 시술 받지 않는 게 좋아요. 무조건 세게 받는다, 자주 받는다고 해서 막 효과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텐자는 제가 이제 셀프로도 많이 하거든요. 통증도 진짜 마취 크림 바르고 하면 그냥 살짝 느낌이 있다, 사실 이 정도라서 시술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시술하고 나서는 일시적으로 붉은기나 건조함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수분 공급을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재생크림이나 수분크림 같은 거를 꼭 발라주셔야 돼요. 자, 필러는 A등급 드릴게요. 필러는 시술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볼륨이 살아나고 전후 차이가 너무 명확하니까 시술 직후에 거울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술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필러하고 거울 보시면
아, 내가 쓸데없이 고민하다 늦게 왔구나 막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본 환자분들은 막 거울 보자마자 막 스고이 막 이렇게 감동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필러는 볼륨이 부족한 부위에 지방 이식보다 좀 더 간단하게 시술할 수가 있고 윤곽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필러는 S 플러스 등급도 될 수가 있고 C 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러를 A 등급을 드린 이유는요. 필러 시술의 단점이 시술하는 의사의 경험이나 뭐 미적 감각에 따라서 시술 결과가 정말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없는 볼륨을 새로 만들어줄 때는 입체적인 요소를 잘 파악해야 되고 볼륨을 예쁘게 잘 쌓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볼륨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예쁘게 얼굴을 잘 빚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얼굴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특히 이제 미간이나 코, 또 팔자 부위는 혈관 사고가 잘 생길 수가 있어요. 해부학적 구조를 좀 잘 알고 특히 혈관 주행 이런 걸 잘 알고 숙련된 의사에게 시술을 받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필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량에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요새는 이제 필러 시술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게 대세인데 다른 병원에서 뭐 조금 넣었다가 볼륨 꺼져서 저희 병원으로 시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뭐 딴 데서 이마 필러 하고 왔는데 이마 하단 부위만 시술 받아서 여기는 빵빵하고 위에는 꺼지고 약간 위가 호빵 뜯어먹은 것처럼 제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모양이 자연스럽고 이렇게 얼굴 밸런스에 맞게 예쁘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뭐 이걸 몇 cc 넣었어 cc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필러 할 때는 처음부터 디자인을 좀 잘해서 본인한테 필요한 만큼 좀 제대로 용량을 넣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프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울세라는 S등급 드릴게요. 울세라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즉 하이프라고 하죠. 이걸 이용해서 피부 속 깊은 곳,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근막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이 스마스층은 우리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역할인데요. 여기가 늘어지면 피부가 처지거든요. 울세라는 이걸 딱 조여줘서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내는 거죠. 지속 기간도 꽤 긴 편이고요. 턱 라인 처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면 정말 좋은 장비입니다. 사실은 조금 아프긴 한데요. 특유의 찌릿하고 뻐근한 느낌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하겠다 하면서 수면 마취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굴살이 없는 분이 하셨을 때에는 볼페임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울세라 시술하기 전에 어디에 에너지를 줄지 잘 디자인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사실 울세라가 가장 많이 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다른 하이프 계열 기계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슈링크나 더블로, 뭐 리니어 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울세라가 좀 가격 부담이 되거든요. 마음의 장벽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똑같은 하이프 계열의 기계라도 사람에 따라서 울세라가 효과가 있다, 뭐 누구는 슈링크가 더 잘 맞는 것 같다, 누구는 뭐 더블로가 더 잘 맞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인다, 울세라를 3년에 한 번씩 받는다, 이건 좀 비추. 차라리 예산에 맞는 걸로 얼굴 라인 관리를 좀 빠르게 시작하는 분들이 더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통증 면에서 보면은 슈링크가 통증은 좀 적은 편이고요. 더블로는 좀 찌릿거리는 통증이 좀 더 있는 편이라서 마취 크림을 좀 꼭 바르고 해야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좀 더블로가 쫀쫀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매니아층이 있는 장비예요. 자, 두배룩. 이거는 이제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B 플러스 정도 등급을 드릴게요. 고분자 PDLLA 입자랑 히알루론산을 주 성분으로 하고 있는데 콜라겐을 생성시키고 볼륨감을 차오르게 해서 모공이나 흉터, 꺼진 볼륨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특히 두배룩 볼륨 제품은 입자가 좀 더 커서 이런 필러 대신에 볼륨 효과를 주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필러는 조금 나는 시술이 부담스럽다, 근데 이제 뭐 꺼진 팔자, 볼, 볼륨 효과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주배룩을 하고 계시죠. 단점은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긴 한데 뭉치는 현상, 즉 결절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얇은 피부에 시술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눈 밑에 하면은 결절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이마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유지하는 힘이 좀 작기 때문에 약간 부드러운 중안면부 위주로 주배룩을 하는 것은 권장드리고요. 얘도 입자 크기가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필러처럼 혈관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련된 의사에게 시술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리쥬란 힐러, 피부의 뭐 보약이라고 할 수 있죠. A 등급보다 살짝
약간 경계선이 걸친 A- 등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리쥬란 힐러는 연어 DNA에서 추출한 피인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사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이게 피부 장벽이 있기 때문에 100% 흡수되진 않거든요. 이렇게 손주사로 직접 영양 성분을 피부에 넣어주면 속건조라든지 재생에 아주 도움이 돼요. 피부 세포 스스로 이제 힘을 키우게 도와주는 건데요. 리쥬란 하시게 되면 피부 결도 좋아지고 톤도 맑아지고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주고 잔주름, 모공 전반적으로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참 좋아요. 스킨 부스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리쥬란은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편이라서 스킨 부스터 추천해주세요 할 때 제일 먼저 권해드리는 제품이죠. 이게 진피 환경을 개선하고 피부를 좀 건강하고 탱탱하게 만드는 데는 참 좋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아파요. 주사를 놓고 있으면 이렇게 눈물을 또르르 흘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워낙 건조함이라든지 모공 개선 효과 때문에 꾹 참고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시술이 들어가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맞아야지 좀 나 피부 좋아진 것 같다, 건조한 것 같지 않다 체감하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계절 바뀔 때 가을이나 겨울 건조한 계절이 되기 전에 미리 시술을 받으시면 참 좋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주사 시술이다 보니까 살짝씩 멍이 들거나 올록볼록 엠보싱처럼 될 수가 있어요. 볼 쪽 피부는 조금 두꺼워서 티가 덜 나는데 눈가 피부는 얇다 보니까 이렇게 올록볼록한 게 조금 보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며칠 지나면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3, 4년 전부터 굉장히 핫했던 이 모드는 A등급 드리겠습니다. 이 모드는 2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폼하고 이거는 고주파로 피부를 따뜻하게 해서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타이트닝 효과를 줍니다. 다른 하나는 FX 모드인데요. 이거는 불필요한 지방세포를 콕 집어서 파괴하는 거예요. 이중턱이나 처진 볼살 개선에 아주 적당하죠. 사진 찍을 때 나는 좀 얼굴이 부해 보인다, 얼굴 커 보인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중턱이나 볼살 라인을 다듬으려고 하시는 20, 30대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세요. 주의점은 FX 모드가 피부 표면을 약간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멍이 좀 들 수가 있어요. 한번 멍이 들면 보통 한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중요한 약속이 있다, 일정이 있다 하면은 그건 조금 피해서 시술하는 게 좋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시술이라기보다는 좀 꾸준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모드를 하시는 편이세요. 이 모드는 얼굴 살이 조금 있는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장비인데요. 얼굴에 살이 너무 없거나 피부가 좀 얇은 분들은 다른 고주파 시술을 고려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얼굴이 좀 통통하고 지방 볼륨을 줄이려고 이 모드를 받았는데 좀 효과를 잘 모르겠다, 해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분해 주사를 좀 병행해서 시술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쫀쫀한 피부 탄력, 써마지는 A- 등급을 드릴게요. 써마지는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을 변성시키고 재생을 유도하는 아주 강력한 타이트닝 시술이에요. 잔주름, 피부결, 모공 이런 데 다 효과가 있고요. 특히 눈가 주름을 타겟해서 아이써마지 팁도 있기 때문에 눈가 주변의 세밀한 부위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아파요. 이게 마취 크림 바르고도 되게 시술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효과는 다른 연예인분들이 이제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효과에 대한 걱정은 아무래도 좀 적은 편이지만 워낙 고가의 시술이라서 쉽게 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니긴 해요. 즉각적인 당김 효과, 실리프팅은 A등급입니다. 의료용 실을 피부 속에 넣어서 처진 피부를 좀 쫙 당겨주는 시술이에요. 즉각적으로 얼굴 라인이 정리되고 턱선이나 팔자주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 생성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실리프팅 하게 되면 붓기나 통증, 약간 일무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 1, 2주 정도 회복 기간을 보시면 돼요. 실리프팅은 우리 중년 어머님들의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20, 30대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아직 좀 피부 탄력이 있기 때문에
하이프 같은 장비를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어머님 나이 또래가 되면 단순 하이프는 조금 효과가 미미하세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당겨줄 수 있는 실리프팅을 많이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실리프팅 효과가 좀 별로 없다, 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매년 거상을 할 수도 없고, 거상하면 여기 다 휴도 짜고 남거든요. 잘라낼 조직이 있어야지 거상도 하는 거라서 거상은 좀 자주 할 수가 없고, 거상하면 또 워낙 많이 붓고 해서 그냥 간편하게 회복 기간도 짧고 다운 타임도 짧은 실리프팅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어요. 실리프팅은 너무 또 과하게 당기거나 얼굴 살이 없을 때 피부가 두껍다 하면은 실리프팅 좀 효과가 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다른 리프팅 기계로 얼굴 전체적으로 좀 탄력 라인을 잡아준 다음에 부족한 부분 살짝살짝 보완하는 식으로 실리프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엑소돔은 A- 등급을 드리려고 해요. 엑소돔은 줄기세포 배양액에서 핵심 성분만 쏙쏙 뽑아낸 건데요. 세포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소돔은 피부 재생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민감성 피부, 또 홍조, 여드름 피부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 마스크 착용하면서 이 얼굴, 특히 볼에 여드름 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엑소돔 하시면서 많이 효과 보셨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뭐 MTS나 포텐자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피부에 흡수시키고 있어요. 스킨 부스터에는 뭐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엑소돔의 효과를 좀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좀 주력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잡티, 색소, 레이저 토닝 진짜 중요하죠. 피코 토닝은 B- 등급을 드리려고 해요. 기존의 나노초 레이저보다 훨씬 짧은 피코초 단위로 레이저를 쏴서 색소 입자를 아주 잘게 부숴주는 건데요. 색소 질환이나 전체적으로 피부톤 개선을 원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기존 레이저 토닝보다 이 피코 토닝은 주변 조직 손상을 좀 줄여주고 색소만 타겟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은 한두 번만으로는 효과를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다른 레이저 토닝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소 10회 이상은 좀 받아야지 조금 이렇게 옅어졌네, 톤업 된 것 같다 약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색소 깊이도 다르고 색소 진한 정도도 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 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롱텀하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토닝하고 나서 나 좀 좋아졌어,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안심을 하고 신나게 밖에를 놀려 다녔다 그러면 다시 색소가 또 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산 차단 잘 해주시고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이저 토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자주 하면은 색소가 더 진해질 수가 있고요. 오히려 너무 하얘질 수가 있어요. 과색소가 침착되거나 저색소증이 오게 되면은 진짜 치료하기가 힘들거든요. 최대한 안전하게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시술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공 청소에 굉장히 기본이 되고 피부과에 가면 그냥 기본적인 관리로 많이 깔아서 하거든요. 아쿠아필은 B등급 드릴게요. 아쿠아필은 아하나 바하 같은 성분을 이용해서 모공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나 피지, 또 모공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흡입하는 건데요. 시술받고 나면 좀 즉각적으로 피부가 좀 매끈해지고 개운한 느낌이 들죠. 자극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 조금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쿠아필은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보다는 이제 꾸준히 관리해준다. 각질 관리를 좀 잘 해야지 피부 전반적인 재생이라든지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기적으로 관리할 때 권장드리는 시술입니다. 자, 레이저 제모. 요새는 남녀 가릴 것 없이 제모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삶의 질을 굉장히 상승시켜주고 매일 면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모 레이저 원리는 특정 파장의 레이저가 그 모낭의 검은 그 멜라닌 색소만 타겟해서 파괴하는 원리인데요. 거의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 수염 제모, 여자분들은 민중이나 겨드랑이, 팔다리. 면도를 자주 하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나서 모낭염 생기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왁싱은 아무래도 계속 이걸 뜯어내고 너무 아프고 하니까 레이저 제모가 사실 영구적이고 깔끔하죠. 제모는 내가 가고 싶을 때 병원을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털이 자라는 성장 주기에 맞춰서 보통 이제 4주 간격을 말씀드리는데요. 최소 5에서 10회 정도. 요새 제모 장비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술할 때는 약간 따끔따끔한 통증 정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통증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레이저 이제 직후에는 약간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서 보습 잘 해주시고 노출되는 부위를 제모를 했다 하시면 자외선 차단 잘 하고 다니세요.
자, 촉촉한 피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물광주사는요, B+ 등급을 드릴게요. 조금 더 높일까요? 한 A-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피부 지비증에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사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수분감을 빵빵하게 채워주는 시술이에요. 화장품 계속 발라도 스킨케어 해도 건조하다, 잔주름이 있다 할 때 건조함도 개선하고 피부결도 좀 촉촉하고 은은하게 광채가 돌 수 있게 해주는 스킨 부스터인데요. 스킨 부스터 중에 뭐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나는 이제 처음 이제 뭐 피부과에 왔다, 나 뭐 하나 뭐 스킨 부스터 해보고 싶다, 제일 그냥 베이직하게 입문 용도로 하기가 좋아요.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 근데 나는 좀 이렇게 피부를 좀 개선하고 싶을 때 물광주사로 시작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좀 다른 프리미엄 스킨 부스터들에 비해서는 유효 성분이 좀 적고 효과 좀 지속력이 짧은 편이라서 조금 더 이제 자주 맞아주시는 게 좋아요. 시술하고 나면은 솔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엠보싱이나 멍이나 주사 따고 그리고 뭐 붓기 이런 게 살짝씩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락셀은 C등급으로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좀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에 프락셀 많이 이용했어요. 그럴 때도 너무 아프고 시술하고 나서도 막 진물 나고 얼굴 빨개지고 또 이게 너무 이게 자극적인 레이저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프락셀 하다 보면 되게 민감성 피부로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프락셀도 많이 권하진 않고 모공이라든지 흉터 관리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그런 거를 더 권장드리고 있어요.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피부과 시술들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좀 자세하게 한번 답변 드려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너무 다 장점만 부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전 좀 단점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방지혜 원장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예뻐지세요.